안녕하세요. 대구 수성구 범물동에서 서울마디시원신경과를 운영하고 있는 뉴로닥터 이정곤 원장입니다. 사물이 돌거나 공간이 돌거나 중심을 잡기 힘들 정도의 어지러움을 느껴본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이 어지러움증은 척추 질환, 두통하고 더불어서 저희 신경과를 찾아주시는 환자분들이 호소하시는 가장 흔한 증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어지럼증도 증상에 따라서 반드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뇌신경이나 평형신경 등 인체의 평형기관에 문제가 생겨서 어지럼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원인 질환별 어지럼증의 특징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어지럼증의 약 절반 정도는 우리가 평형기관이라고 부르는 뇌와 귀의 한가운데 있는 평형기관 혹은 전정기관이라고 부르는 이 기관의 이상 때문에 생기는 경우입니다. 나머지 약 25% 정도는 균형장애나 실신이고 스트레스나 정신과적인 문제로 생기는 어지러움도 약 15% 정도는 됩니다. 사실 가벼운 어지러움증을 제외하고 병원에 올 정도의 어지러움이라면 거의 80%가 평형기관 문제로 인한 어지러움이 대부분입니다. 어지럼증은 크게 생리적인 어지럼증과 병적인 어지럼증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생리적 어지럼증은 특별하게 원인 질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피곤하다든지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중심을 잡기 힘든 구조물에 서 있다든지 멀미를 한다는 등 우리 감각기관에 과도한 자극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어지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 휴식만 해도 증상이 좋아지게 되죠. 이와는 다르게 병적인 어지럼증은 인체의 평형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발생을 합니다. 인체가 평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평형기관 혹은 전정기관이라고 부르는 이 구조물과 뇌라고 부르는 중추신경의 질환이 생겼을 때 어지러움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말로 하면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모형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자, 평형기관 혹은 전정기관이라고 부르는 우리 뇌 귀 안쪽에 생겨 있는 이런 구조물이 있고 뇌 모형이 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먼저 평형기관을 먼저 살펴보면 5가지 구조물을 합쳐서 평형기관 혹은 전정기관이라고 부르는데요. 3가지 고리 형태 3개의 반고리관, 세반고리관이라고 부르는 이 구조물과 이 세반고리관이 바로 밑에 불룩한 형태의 난형낭 혹은 구형낭이라고 부르는 2가지 구조물을 합쳐서 이 5가지 구조물을 전정기관이라고 하고요. 여기 각각의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이것이 평형신경을 통해서 뇌로 이어지게 되고 머리 위치나 움직임 그리고 그런 변화를 감지하고 신체의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지럼증은 한 가지 증상이 아니고 다양한 증상을 나타냅니다. 자기가 겪고 있는 어지럼증의 형태가 어떤지 파악하면 대략적으로 원인 질환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 4가지 종류의 어지럼증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어떤 질환을 의심해야 되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어지럼증 중에서도 특히 빙글빙글 도는 느낌의 회전성 어지러움이 강한 것을 의학용어로 현훈이라고 합니다. 자세가 불안하거나 안진이라고 하는 눈떨림 현상이 동반이 되고 대부분 심한 구토감과 구역질이 나기도 합니다. 현훈이라고 하는 것은 말초성, 즉 첫 번째 말씀드린 이 전정기관의 문제에서 생길 수도 있고 중추성, 즉 뇌 문제에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말초성인 어지럼증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특히 몸을 움직이면 어지럼증이 심해지거나 구역감이나 구토감이 심할수록, 즉 증상이 심할수록 말초성 어지러움일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추성 어지러움, 즉 뇌에 이상하고 말초성 어지럼증, 평형기관에 의한 이상이 어떤 거에 대한 원인에 해당하는지, 또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기 위해서 비디오 안진 검사라는 것을 시행합니다. 우리 눈과 뇌, 평형기관이 세 가지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평형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눈이 회전을 하면서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은 어지러움인 현운이 생기기 때문에 눈이 움직이는 안진의 모양을 보고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누워있거나 앉아있을 때는 어지러움을 못 느끼다가 서거나 걸을 때 중심을 잡지 못하는 증상입니다. 갑자기 쓰러지거나 비틀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균형장애는 대부분 말초성보다는 뇌 문제, 즉 중추성 어지러움을 의심을 해야 됩니다. 이 소뇌에 뇌경색이나 출혈이 발생을 하면 균형을 잡는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보통 빙글빙글 돈다기보다는 술 취한 사람처럼 걷는다든지 몸이 한쪽으로 기울면서 쓰러지는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MRI나 CT 검사를 시행을 해봐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실신성 어지럼증이 있겠습니다. 이 실신성 어지럼증은 갑자기 아득해지는 느낌, 마치 의식을 잃을 것 같은 느낌, 아찔하고 핑하는 마치 빈혈기가 있는 것 같은 어지러움입니다. 현웅과는 달리 빙글빙글 도는 느낌은 거의 없고요. 보통 뇌의 혈류가 부족하면서 생기기 때문에 기립성 저혈압이나 기립성 빈맥 증후군이라는 자율신경 질환에서 많이 생기고요. 빈혈도 혈액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실신성 어지럼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실신성 어지러움이 있을 때는 그 원인을 찾기 위한 자율신경 검사나 기립경 검사를 보통 진행을 하게 되고요. 빈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혈액 검사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시민성 어지럼증이 있겠습니다. 시민성 어지럼증은 붕 뜨는 느낌이 든다든지 몸이 흔들리고 실제 돌진 않는데 내 머릿속에서 도는 느낌이 든다든지 이런 모호한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은 간혹 내 몸에서 본인이 분리가 되는 것 같이 붕 뜨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느끼기도 합니다. 시민성 어지럼증은 이 뇌나 평형기관보다는 심리적인 문제가 원인인 경우가 많고요. 혹은 자율신경 문제나 아니면 불안장애, 공황장애에서 동반되는 증상으로 나오는 경우가 절반 정도가 있고요. 나머지는 이석증을 전에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이석증은 좋아졌는데 이후에 평형에 대한 감각이 굉장히 민감해지고 혹은 반복되는 이석증의 노이로제가 생기면서 별거 아닌 감각의 시민성 어지럼증을 지속적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시민성 어지럼증은 비디오 안진 검사랑 자율신경 검사를 해보고 이상이 없다면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환자한테 설명을 해드려야 되고요. 만약에 자율신경 문제가 있으면 이에 대한 치료도 같이 진행을 해야 하겠습니다. 어지럼증이 나타나면 크게 두 가지 포인트를 알아두면 체크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첫 번째로 어지럼증이 회전성인가 비회전성인가. 가장 중요한 어지럼증의 첫 번째 구분점이 바로 주위가 도는가에 관련된 것입니다. 대부분 어지럼증이라고 하면 무조건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증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히려 심한 회전성 어지러움이 없는 경우가 심각한 질환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지럼증의 지속 시간도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대부분의 평형기관인 말초성 어지럼증에는 이석증이 많기 때문에 어지럼증 증상이 자세에 따라서 혹은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또 자세에 따라서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또 가벼운 이석증의 경우에는 이 어지러움 증상이 몇 시간 몇 분 만에 완전히 없어지기도 합니다. 반면 뇌의 이상인 중추성 어지럼증은 장기간 지속되고 한번 생기면 어지럼증도 수주에서 수개월 정도 긴 편입니다. 어지럼증을 일으키는 질환 중에 이석증이 많기 때문에 이비인후과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비인후과에서도 이석증을 진료를 보지만 신경과를 찾으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평형기관이나 이석증 이상에만 집중을 하는 이비인후과는 다르게 신경과에는 평형기관이나 이석증은 당연히 진단을 하고 치료할 수 있고요. 중추성 어지러움이나 실신성 어지러움, 자율신경성 어지러움 등도 모두 대부분 진단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의 고령인 분들은 아무래도 다른 질환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경과를 찾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고령의 경우에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이런 동맥경화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 분도 많고 고혈압 약이나 전립선약, 수면제 같은 약에 의한 어지럼증도 상당히 많고요. 또 뇌경색이나 뇌출혈 위험도 젊은 환자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어르신의 어지럼증은 아무래도 여러 질환을 구분해 드려야 하고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어지럼증의 종류와 그에 대한 각각의 검사, 대략적인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참조하셔서 내 병을 파악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